봄바람이 살짝 차가운 어느 저녁, 청룡연대 제17기동대 인근의 작은 식당. 술잔이 오가며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회식장은 어느새 흥청거리는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 구석자리에 24살의 신임 장교 박서린 소위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부임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낯설고 불편한 자리였지만 그녀는 묵묵히 예의를 지키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이 오른 순간 분위기는 삽시간에 달라졌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있던 김도연 대령, 이 부대의 지휘관이 갑자기 서린을 향해 물었습니다. 소위, 넌 도대체 왜 군대에 들어왔나? 여자는 그냥 다른 길 가면 되지 않았나? 순간 회식장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서린은 숨을 고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장군이신 어머니를 보며 군인의 길을 꿈꿔왔습니다. 저 역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목소리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김대령은 피식 웃으며 술잔을 내려놓더니 크게 외쳤습니다. 어머니가 장군이면 나는 육군 총장이겠다. 그 과장된 비웃음에 다른 간부들이 따라 웃기 시작했고 이내 회식장은 조롱 섞인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리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모독, 자신에 대한 조롱이 겹쳐져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을 억누르느라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예의와 질서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 침대에 누운 서리는 눈을 감아도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 알겠다. 기다려라. 다음 날 아침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장면이 부대 상공에 펼쳐집니다. 세 대의 헬기가 동시에 착륙하고 별 2개, 3개, 4개를 단 지휘관들이 차례로 내려섭니다. 그 순간 부대 전역이 얼어붙었습니다. 역대급 특별감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막을 연 사람은 조롱받던 신임 소위 박서린이었습니다. 부대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서린의 마음은 아직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시작하는구나. 군복의 단추 하나까지 꼼꼼히 매만지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짧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어머니가 별 2개를 달고 군의 중심에서 걸어가던 모습을 떠올리며 언젠가는 자신도 그 길을 잇겠노라 다짐했던 소녀 시절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보고자리. 문을 열고 들어서며 힘차게 거수 경례를 올린 서린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여자가 군대에 와서 뭘 하겠다고. 지휘관의 시선은 보고서보다 그녀의 외모를 먼저 훑쳤습니다. 이어진 한마디, 커피나 잘 타면 되지 않나? 라는 조롱은 서린의 가슴을 날카롭게 베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관학교에서 배운 자부심과 명예가 단숨에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린의 부대 생활은 차별과 굴욕의 연속이었습니다. 중요한 작전 회의에는 동기 남자 소위들의 이름만 줄줄이 올라갔고 그녀의 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돌아오는 건 서류 정리, 물품 인수, 개인적인 심부름 같은 자잘한 업무뿐. 군인의 무게를 느끼고 싶어 입대한 그녀는 어느새 부대 막내 직원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상황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소위님, 오늘도 녹차 좀 부탁합니다. 비아냥처럼 던져지는 말. 병사들 사이에서 피식피식 번지는 웃음.
서리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 보였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조차 밖으로 내보일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감정을 드러내면 예민한 여군이라는 꼬리표가 달릴 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깊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생활관 불이 꺼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 서리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은 점점 지쳐가고 이게 내가 꿈꾸던 군인의 모습이었을까? 라는 질문이 목구멍을 죄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당당한 발걸음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리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자. 늦은 시간까지 남아 자료를 모으고 훈련 개선안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몇 번이고 손으로 고쳤으며 마음을 담은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그녀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과 열정의 증거였고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상관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걸로 나를 봐줄지도 몰라. 잠시나마 작은 희망이 가슴속에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상관은 제목조차 읽지 않은 채 보고서를 책상 구석으로 휙 던졌습니다. 마치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라도 된 듯. 그 순간 서린의 가슴은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밤을 새우며 써내려간 정성과 시간이 단 한 번의 눈길조차 받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서리는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무너져야만 할까? 글씨는 울음에 젖어 번지고 종이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어린 시절의 꿈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서리는 뼛속까지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은 장교가 아니라 단순히 여자로만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늦은 저녁 서린에게 갑작스러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간부 회식 참석해라. 단호한 목소리에 거부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어진 차별과 모욕, 그 연장선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식장이 자리한 식당 문을 열자 이미 술 기운이 번진 공기가 서린의 몸을 스쳤습니다. 간부들은 둥근 테이블에 앉아 떠들썩하게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으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술잔은 돌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평소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던 상관들의 말투가 하나둘씩 흐트러지며 거칠어졌습니다. 서리는 잔을 손끝으로만 잡은 채 눈을 내리깔고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불길하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희, 넌 도대체 왜 군대에 들어온 거냐? 중령의 목소리가 회식장을 가르듯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일제히 서린에게 꽂혔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대로 침착하려 애쓰며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처럼 당당한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떨림을 숨기려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나라 최초 여군 장군이십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군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술잔이 멈추고 사람들의 눈빛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린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공기가 잠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중령은 갑자기 테이블을 치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투스타라면
나는 육군 참모총장이겠다. 그의 과장된 웃음소리가 회식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따라 웃던 간부들도 이내 눈치를 보며 함께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집단적인 조롱이었고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서린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습니다. 귀 속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천둥처럼 마음을 때렸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모욕, 자신을 향한 조롱,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들며 그녀의 숨을 막았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만두고 싶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감정을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와 규율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저 정면을 응시하며 눈물을 억눌렀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라앉은 후에도 서린의 귓가에는 메아리처럼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수십 개의 칼날이 동시에 가슴을 베어내는 듯한 고통. 그 밤 회식장은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린에게 있어 자존심이 무너지고 꿈이 짓밟히는 심리적 전장이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식당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조차 뜨겁게 달아오른 눈물을 식히지 못했습니다. 별빛이 내리쬐는 하늘 아래 서린은 무너져 내릴 듯 몸을 부르르 떨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더는 혼자 버틸 수가 없어. 그날 밤 서린은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귓가에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새벽이 밝아오기도 전에 서린은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회식이 끝난 밤 생활관으로 돌아온 서린은 침대 모서리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투스타라면 나는 참모총장이지. 그 조롱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짓밟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폭력이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웃음소리가, 귀를 막아도 비웃음이 되살아났습니다. 마치 수십 개의 손가락이 그녀를 향해 동시에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서린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생활관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조차 지금의 뜨겁고 쓰라린 수치심을 식혀주지 못했습니다. 부대 외곽에 자리한 낡은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동전을 넣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판 위의 숫자들이 희미하게 흔들려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번호 누를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마지막 용기를 내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3번 울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린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서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꽉 막혀 눈물만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흐느낌만 흘러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날카로운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린은 숨을 고르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나 더는 못 버티겠어. 마치 막혔던 댐이 무너진 듯 참아왔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첫날부터 들었던 여자는 커피나 타라는 말, 중요한 회의에서 늘 배제된 일,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던져진 모욕들, 그리고 오늘 밤 어머니를 조롱한 그 순간까지. 서린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마다 눈물이 섞였습니다. 때로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고 때로는 분노의 치를 떨며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어머니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숨소리 하나까지 귀 기울이며 딸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긴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전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리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어머니마저 참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럴 경우 자신은 다시 혼자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알겠다. 기다려라. 단 4글자. 그러나 그 말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에 대한 연민, 군인으로서의 분노,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의. 그 순간 서리는 직감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위로만 건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목소리는 행동으로 옮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린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오랜만에 작은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절망만이 가득했던 밤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공중전화 밖으로 나섰을 때 동쪽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서리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오고 있어. 이제 끝나지 않은 싸움이 시작될 거야. 새벽 전화 이후 한도경 장군은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딸의 울음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인하게만 자라난 아이가 꿈과 자부심으로 군인의 길을 선택한 딸이 그렇게 절망에 잠겨 있던 목소리. 그 충격은 단순히 모성애를 자극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 딸의 문제가 아니야. 군 전체의 문제다. 오랜 세월을 버티며 별 2개를 달기까지 그녀 역시 수많은 장벽과 차별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참아라는 말 외에 다른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조차 똑같은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군의 명예에 대한 모욕이자 시대가 멈춰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침묵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라고. 곧바로 집무실로 향한 한 장군은 책상 위에 직통 전화를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전화를 건 곳은 군단장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군 생활한 동기, 신뢰할 수 있는 전우. 짧게 상황을 설명하자 군단장은 잠시 정적 후 낮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그냥 한 부대의 문제가 아니군.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2 사람은 빠르게 의견을 모았고 보고는 곧장 육군 참모총장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군의 최고 지휘관은 서린이 겪은 일을 듣고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곧 내린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특별감사다. 조직적 차별이라면 뿌리째 도려내야 한다. 그 순간 톱니바퀴처럼 거대한 군 체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망은 새벽녘군 상층부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한 장군의 단호한 결단이 군 전체를 흔드는 파문이 된 것입니다. 여느 때처럼 조용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군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 그리고 미래 세대의 운명을 좌우할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한 장군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밤 끝에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딸아, 내가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 그녀의 눈빛은 어머니의 따뜻함과 군인의 냉철함이 동시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 결단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17 기동연대의 일과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은 훈련장으로 나가 구령에 맞춰 구보를 하고 간부들은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평온한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전날 밤의 회식은 이미 모두의 기억 속에서 가볍게 묻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늘은 전혀 다른 진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낮게 울리는 헬기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훈련용이라 여겼지만 곧 땅을 흔드는 듯한 굉음으로 변했습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먼 곳에서 검은 점 3개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헬기 세대가 나란히 부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연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뭐지? 오늘 비행 훈련 예정이 없는데, 사단장 방문 일정도 못 들었는데, 첫 번째 헬기가 운동장에 착륙했습니다. 바람이 몰아치고 흙먼지가 일어나며 병사들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에서 내린 이는 별 2개를 단 장군, 바로 서린의 어머니였습니다. 단호한 눈빛, 굳게 담은 입술, 어제까지 따뜻한 위로의 목소리를 들려주던 어머니가 아닌 군을 대표하는 지휘관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헬기가 착륙하자 별 3개를 단 군단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간부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전 통보 없는 군단장의 방문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3번째 헬기에서 쏟아졌습니다. 별 4개를 단 육군 참모총장이 경호팀과 함께 내린 것입니다. 순간 운동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별 2개, 별 3개, 별 4개. 단 한 부대의 운동장에 무려 9개의 별이 동시에 모이는 광경. 그 누구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병사들은 긴장한 채 급히 집합 대형을 갖췄습니다. 발걸음은 훈련된 대로 정확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전날 회식을 주도하던 간부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참모총장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그 단호한 한마디에 운동장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의 정적. 병사들의 가슴은 쿵쾅거렸고 간부들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서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약속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 최고 지휘부가 직접 움직였다는 사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서린은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운동장에 내려앉은 긴장감은 그대로 조사실로 옮겨졌다. 별 9개가 내려온 부대. 이제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첫 번째로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이건우 중령이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부하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며 군림했지만 지금은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다. 중령, 신임 장교를 어떤 임무에 배치했지? 차갑게 던져진 질문에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행정 업무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사단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서린 소위가 직접 작성한 작전 보고서 초안이다. 그런데 내 결재란은 비어있더군. 중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며 한참을 머뭇거리다 겨우 짧게 중얼거렸다. 그건 단순 착오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방 안의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두 번째로 불려온 박민수 대위. 여군이라서 전투 현장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군단장이 탁자를 3개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판단? 그건 네 편견을 예쁘게 포장한 말에 불과하다. 장교의 임무는 사실과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대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가 움찔거리며 더는 말을 잇지 못하자 뒤에서 중령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3번째,
최경호 중사가 들어왔다. 농담일 뿐이었습니다. 분위기를 풀려고. 순간 참모 총장이 고개를 들었다. 농담? 내 입에서 나온 말 하나가 한 장교의 꿈을 짓밟았다. 내가 말하는 농담은 누군가의 인생을 부숴버리는 흉기가 됐다. 말끝이 차갑게 떨어지자 중사는 시선을 바닥에 박았다. 그의 손가락 끝이 떨리며 의자 다리를 긁었다. 그리고 분위기를 깨뜨린 건 병사 한 명이었다. 김재훈 병장. 조용히 들어온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다 봤습니다. 소위님이 회의에서 이름조차 지워진 것도, 서류 심부름만 반복하던 것도, 그리고 어젯밤 그 말도. 모두가 숨을 죽였다. 여자는 커피나 타라는 말, 엄마가 별이면 나는 참모 총장이다라는 조롱, 전부 제 귀로 들었습니다. 순간 조사실 안공기가 뒤집혔다.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병사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더 말해라. 참모 총장이 짧게 말했다. 소위님이 쓴 훈련 개선안 저는 봤습니다. 밤새 자료 모아서 정리한 보고서였는데 대위님이 책상 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소위님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병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그의 증언은 도화선이 됐다. 윤지민 하사가 손을 들었다. 저 역시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수년간 차별과 모욕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병사, 또 다른 병사.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웃었지만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증언이 줄줄이 이어졌다. 마치 참아왔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 진실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간부들의 변명은 더 이상 힘을 잃었다. 조롱은 농담이 아니었고 배제는 착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구조적인 모욕이었고 오늘에서야 드러난 민낯이었다. 참모 총장은 눈을 감았다 뜨며 단호히 말했다. 군의 가치는 명예다. 그런데 너희는 그 명예를 스스로 짓밟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그것을 확인했다. 방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무너지는 자들의 억지 변명과 용기 있는 자들의 증언이 교차한 시간.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결론이 내려졌다. 이제 심판만이 남았다. 조사가 끝난 오후 부대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창문 너머 햇살은 평온했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 어떤 평온도 없었다. 병사들부터 간부들까지 모두가 집합해 있었다. 앞자리에 앉은 참모 총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옆에는 군단장, 그리고 사단장인 설인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세 사람에게 쏠렸다. 조사 결과 이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이어진 차별과 조롱, 그리고 침묵 속에서 방치된 조직적 모욕이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마치 망치처럼 가슴을 때렸다. 참모 총장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건우 중령, 대대장 직위에서 즉시 해제, 후방부대로 전속 조치한다. 중령의 얼굴이 순간 무너졌다. 군복을 입고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이 눈앞에서 갈라지는 듯한 표정.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박민수 대위, 중대장 직위 해임, 전투부대 근무 불가, 후방 행정 보직으로 전보. 대위의 손이 덜덜 떨렸다. 승진은커녕 이제 평생 뒷자리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운명. 그의 눈동자엔 후회의 그림자만 남아 있었다. 최경호 중사, 계급 강등, 즉시 전속, 성희롱성 발언과 부대 내 모욕 행위의 책임을
가장 무겁게 묻는다. 순간 부대 안이 술렁였다. 계급 강등은 군인으로서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중사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창무여단 제17기동연대는 특별관리 대상 부대로 지정한다. 앞으로 3개월간 상급 부대 집중 점검을 받을 것이다. 모든 교육 과정에서 성평등 훈련과 인권 교육을 의무화한다. 차별과 조롱은 단 한 번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 한마디에 대회의실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병사들 사이에선 긴장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스쳤다. 드디어 변화가 시작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참모총장의 시선이 서린을 향했다. 소위 그 한마디에 서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례를 올렸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참모총장은 짧지만 깊게 말했다. 내 용기가 군을 바꿨다. 개인의 명예를 넘어 조직 전체의 가치를 지켜냈다. 앞으로도 당당히 걸어가라. 그 말에 대회의실 안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두 손을 맞잡았다. 서린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고든 목소리로 답했다. 군인으로서 제 사명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옆에 서 있던 어머니 한도연 사단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딸을 향한 자부심 그리고 그 딸이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참모총장의 마지막 선언이 울려 퍼졌다. 오늘을 기점으로 이 부대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더 이상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그 순간 대회의실은 숨조차 멎은 듯 조용했지만 공기 속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무게가 흘렀다. 이제 군은 달라져야 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자리였다. 징계 발표가 내려진 지 한 달. 제17 기동연대의 풍경은 겉으로 보기엔 달라진 것이 없었다. 같은 건물, 같은 훈련장, 같은 군복. 그러나 내부의 공기는 완전히 다른 색을 띠고 있었다. 아침 구보에서 병사들의 구령은 이전보다 힘찼다. 하나, 둘, 하나, 둘. 그 단순한 함성 속에도 어딘가 새로운 활기가 묻어났다. 식당에서는 여군과 남군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자연스럽게 식사를 나누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던 묘한 벽은 사라졌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다. 예전엔 투명한 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선이 지워진 것 같아요. 훈련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회의실 풍경이었다. 이제 서린의 이름은 명단에서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훈련 일정에 반영되는 일이 잦아졌다. 소위 지난번 내 전술 개선안. 이번 주 야간 훈련에 적용한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이 던진 짧은 말에 서린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단순히 참석자에 머무르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때론 지휘관 앞에서 당당히 설명했다. 병사들의 눈빛은 달라졌다. 이제 그녀를 여자 장교가 아니라 우리 지휘관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윤지민 하사 역시 달라졌다. 과거엔 체념과 무기력으로 가득했던 그녀가 이제는 후배 여군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자청했다. 처음엔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잖아. 우리 같이 만들어가는 거야.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지훈 병장을 비롯한 병사들도 예전과는 달랐다. 소위님, 어제 말씀하신 자료 제가 좀 더 정리해놨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 일상이 되었다. 존중과 협력. 그것이 부대의 새로운 공기가 되었다. 심지어 과거에 웃으며
조롱을 함께했던 몇몇 병사들조차 솔직히 고백했다. 그땐 눈치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들의 목소리엔 부끄러움과 동시에 진심 어린 다짐이 묻어 있었다. 한 달 후 사단장인 어머니가 다시 부대를 찾았다. 이번엔 감사나 조사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정기 점검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빛은 특별했다. 훈련장을 둘러본 그는 미소를 지었다. 병사들의 얼굴에서, 간부들의 태도에서 예전과 다른 공기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설이나. 잠시 시간을 내어 딸을 따로 불러 세운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군을 바꿨다. 그것도 용기와 눈물로.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설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는 그냥 제자리에서 버틴 것뿐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버틴 것이 곧 싸운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군복을 입은 모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상징 같았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 그날 저녁 생활관 침대에 누운 설이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처음 부대에 왔을 때의 설렘, 차별과 조롱 속의 눈물, 어머니에게 떨리는 손으로 걸었던 전화, 그리고 별 9개가 내려온 그날의 아침. 모든 순간이 선명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는 누구도 이런 아픔을 겪게 두지 않겠다. 설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변화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그날 밤 부대 정경 위로 저녁 점호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충성?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억압의 굴레가 아니었다. 오히려 자부심과 희망을 담은 약속 같았다. 창문 밖으로 별빛이 내렸다. 설이는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별 9개가 내려왔던 날 그녀의 세상은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 자신이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별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